토요일 오후 서울 강남의 대형 가전제품 전시장 주차장에 낡은 1톤 트럭 한 대가 들어섭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강민준이에요. 그의 작업복에는 여기저기 기름때가 묻어 있고 손에는 까맣게 때가 탄 트럭 열쇠가 들려 있습니다. 민준은 주차장을 둘러보다가 고급 수입차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자리를 찾아 트럭을 세웁니다. 조수석에서 꺼낸 메모지에는 아내의 필체로 적힌 글씨가 빼곡해요. 냉장고 마이너스 양문형, 세탁기 마이너스 건조 기능, TV 마이너스 65인치 이상, 에어컨 마이너스 인버터. 다음 달이면 아들 민수가 결혼을 합니다. 신혼살림을 차려야 하는데 민주는 아들에게 좋은 가전제품을 사주고 싶었어요. 민주는 30년 전 이 동네에서 배관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남의 밑에서 기술을 배우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날들이었죠. 손에 쥐는 돈이라곤 몇만 원이 전부였지만 그는 기술 하나는 확실히 익혔어요. 밤낮 없이 현장을 뛰며 배관의 모든 것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가난한 시골 출신이었던 민준에게 검소함은 생존의 방식이었어요. 돈이 생겨도 함부로 쓰지 않았고 입던 옷을 기워 입고 먹던 음식을 반복해 먹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배관 회사를 차렸고 성실함 하나로 회사를 키워왔죠. 지금은 직원 20명을 거느린 대표지만 민주는 여전히 현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진짜 실력은 현장에서 나온다. 민준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에요. 그는 트럭에서 내려 전시장 입구로 걸어갑니다. 유리문 너머로 반짝이는 최신형 가전제품들이 보여요. 전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시원한 냉방이 민준을 감쌉니다. 넓은 공간 곳곳에 프리미엄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직원들이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어요. 입구에서 젊은 여자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옵니다. 어서 오세요. 찾으시는 제품 있으세요? 신입사원 이민지였어요. 민주는 메모지를 꺼내 보이며 조용히 대답합니다. 아들 결혼 준비로 냉장고랑 세탁기, TV 좀 보려고요. 네, 안내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민지는 친절하게 안내 책자를 건네며 프리미엄 구역으로 민준을 안내합니다. 민준은 최신형 양문형 냉장고 앞에 서서 꼼꼼히 사양을 확인해요. 가격표를 보니 800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다음 제품으로 이동하죠. 그때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다가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민준 곁으로 오는데 명찰에는 팀장 한수진이라고 적혀 있어요. 수진은 민준의 작업복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기름때 묻은 옷, 낡은 운동화, 손때 묻은 트럭 열쇠. 그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해요. 손님, 여기는 프리미엄 라인이에요. 저렴한 제품은 저쪽 구역에 있습니다. 수진이 반대편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민주는 냉장고 설명서를 보다가 고개를 듭니다. 여기 제품들 보고 싶은데요. 이 제품들은 몇 천만 원대예요. 정말 구매하실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습니다. 민주는 아무 대꾸 없이 다시 제품 설명서를 봐요. 그 순간 고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VIP 라운지에서 나옵니다. 팀장님, 이 냉장고로 결정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180도 바뀝니다. 사장님, 정말 좋은 선택이세요. 제가 바로 계약서 준비해 드릴게요. 수진은 그 남자를 극진히 모시며 상담 테이블로 안내해요. 민준을 향해서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옆에 있던 민지가 민망한 표정으로 다가와요. 손님, 제가 다시 안내해 드릴까요?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합니다. 괜찮아요. 그냥 나갈게요. 민주는 천천히 전시장을 나섭니다. 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구경만 하실 거면 다른 고객님께 방해되니까 비켜주세요. 민준의 걸음이 잠시 멈춥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걸어나가죠. 유리문을 나서는 민준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입니다. 주차장으로 돌아온 민준은 트럭에 올라탑니다. 시동을 걸기 전 그는 메모지를 다시 꺼내봐요. 아내가 정성스럽게 적어준 글씨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민준은 한숨을 쉬며 메모지를 접어넣습니다. 트럭이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백미러에 비친 전시장이 점점 멀어져요. 민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명함 한 장을 꺼냅니다. 대한증권 강남지점 김태수 지점장. 20년 전 민준이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민준은 핸드폰을 들고 천천히 번호를 누릅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민준의 표정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월요일 아침 민준은 여느 때처럼 새벽 6시에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이틀 전 꺼내봤던 명함을 다시 꺼내요. 김태수 지점장의 이름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민준은 핸드폰을 들고 번호를 누릅니다. 여보세요, 태수 씨? 나 강민준이야. 형님, 오랜만입니다. 어쩐 일이세요? 전화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와요. 김태수는 20년 전 사업 자금이 막혀 고생할 때 민준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민준이 보증을 서줘서 첫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죠. 한 가지 알아봐 줄 게 있어서 그래. 가전제품 회사 있잖아. 대한전자. 네, 알죠. 요즘 실적이 좋아서 주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민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그 회사 주식 정보 좀 자세히 알려줄 수 있어? 물론이죠. 제가 자료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준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어요. 오후가 되자 김태수에게서 두꺼운 자료가 도착합니다. 대한전자의 주주 구성, 재무 상태, 주가 흐름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어요. 현재 최대 주주는 대표이사 박준호로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준은 자료를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어내려가죠. 다음 날 민준은 김태수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갑니다. 강남역 근처 증권사 건물 15층이에요. 김태수는 민준을 보자마자 반갑게 악수를 청합니다. 형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래, 자네 덕분에 자료 잘 봤어. 민준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김태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통장 사본이 들어있어요. 잔액란에 찍힌 숫자를 보고 김태수의 눈이 커집니다. 형님, 이게 대한전자 주식을 사려고 3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합니다. 김태수는 금액을 다시 확인해요. 200억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목표 지분이 어느 정도십니까? 35% 정도면 될 것 같아. 김태수는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현재 주가로 계산하면 가능한 금액이에요. 하지만 대량 매수가 알려지면 주가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계좌로 분산해서 매수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장에 티나지 않게요. 그렇게 해줘. 자네를 믿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김태수의 어깨를 한번 두드립니다. 김태수는 민준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가웃거려요. 20년을 알고 지냈지만 이런 민준은 처음 봅니다. 그날부터 김태수는 5개의 증권사 계좌를 통해 조용히 대한전자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전체 거래량의 2%를 넘지 않도록 신중하게 매수해요.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갑니다. 민준의 지분은 서서히 늘어나죠.
한편 대한전자 본사에서는 이상한 징후가 포착됩니다. 주식팀 과장이 박준호 대표의 사무실로 급히 들어와요. 대표님, 최근 한 달간 누군가 우리 주식을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직 정확한 수치는 파악 안 되지만 여러 계좌로 분산되어 있어서 박준호는 미간을 찌푸립니다. 누군가 회사를 노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주주명부 확인해봐. 누가 얼마나 사들이고 있는지. 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과장이 나간 후 박준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회사를 일으키는데 20년이 걸렸어요. 누군가 회사를 위협한다면 그냥 둘 수 없죠. 2달째 민준의 지분은 25%를 넘어섭니다. 김태수는 매일 저녁 민준에게 보고 전화를 해요. 형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30% 도달할 것 같습니다. 고맙네. 끝까지 부탁하네. 민준은 여전히 매일 현장을 나갑니다. 작업복을 입고 트럭을 타고 다니며 배관 공사를 지휘하죠. 직원들은 대표가 왜 이렇게 현장에 집착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민준에게 현장은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세 번째 달이 시작됩니다. 김태수는 마지막 10% 매수를 위해 더 큰 자금을 투입해요. 주가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민준의 지분은 35%에 도달하죠. 김태수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겁니다. 형님, 드디어 35% 달성했습니다. 수고했네. 이제 법무법인 통해서 정식으로 주주 등록 진행해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형님, 대한전자 대표가 박준호라는 사람인데 혹시 아시는 분 아닙니까? 민준은 잠시 침묵합니다. 박준호. 20년 전 민준이 사업을 가르쳐준 젊은이였죠. 당시 빚더미에 앉아있던 준호를 민준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내, 내가 예전에 도와준 사람이야. 김태수는 순간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어요. 금요일 오후 대한전자 본사에 특별 배달이 도착합니다. 법무법인에서 보낸 주주 등록 통보서예요. 주식팀 과장은 서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는 곧장 박준호의 사무실로 뛰어들어가죠. 대표님, 큰일입니다. 뭔데 그래? 과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밉니다. 박준호가 서류를 받아보는 순간 그의 손이 멈춰요. 최대 주주 변경 통보 마이너스 강민준, 지분율 35%. 박준호의 눈이 커집니다. 그 이름은 20년 전 자신을 살려준 은인의 이름이었어요. 스승님이. 박준호는 멍하니 서류를 내려다봅니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대한전자 강남 전시장,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수진은 평소처럼 직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진행해요. 화이트보드에는 이번 달 목표 실적이 빨간 글씨로 크게 적혀 있습니다. 이번 달 목표는 15억이에요. 각자 할당량 확인했죠?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신입사원 이민지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요. 팀장님,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가 좀 낮게 나왔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출이 중요하죠. 만족도는 실적이 오르면 따라오는 거예요. 수지는 민지의 말을 단칼에 자릅니다. 다른 직원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요. 그날 오후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전시장에 들어옵니다. 손에는 보름 전 구매한 전기밥솥이 들려 있어요. 민지가 먼저 다가갑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이게 고장이 난 것 같아요. 밥이 설익어서. 민지가 제품을 확인하는 동안 수진이 다가와요. 수진은 영수증을 확인하더니 차갑게 말합니다. 이미 2주일이 지났네요. 반품 기간은 일주일이에요. 그런데 고장이 났는데요.
그럼 서비스 센터 가셔야죠. 여기서는 처리 안 돼요. 할머니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칩니다. 민지가 끼어듭니다. 팀장님, 제품 하자인 것 같은데 교환해 드리는 게. 민지 씨, 규정은 규정이에요. 함부로 예외 만들면 안 돼요. 수지는 민지를 쏘아보며 할머니를 서비스 센터로 안내합니다. 할머니는 무거운 밥솥을 들고 쓸쓸히 나가요. 민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뭅니다. 점심시간 직원 휴게실에서 몇몇 직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눠요. 팀장님 요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매출 압박이 심해서 그런가 봐. 본사에서 계속 실적 독촉한데. 그래도 고객한테 저렇게까지. 직원들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갑자기 문이 열립니다. 수진이 서 있어요. 다들 점심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나가서 고객 응대해요. 직원들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수진의 표정은 더욱 굳어 있어요. 같은 시각 전시장 맞은편 카페에 중년 남자 2명이 앉아 있습니다. 한 명은 평범한 차림이고 다른 한 명은 캐주얼한 정장 차림이에요. 탐정사무소에서 나온 조사원들입니다. 오늘로 40일째네요. 촬영 각도는 괜찮아요? 네, 전시장 전체가 다 잡힙니다. 직원들 동선도 다 확인되고요. 이들은 민준의 의뢰를 받아 석 달째 매장을 관찰하고 있어요. 카페 창가 자리는 전시장이 훤히 보이는 최적의 위치입니다. 한 조사원이 노트북을 열어 정리된 파일들을 확인해요. 영상 파일만 60개가 넘습니다. 고객 차별 사례, 부당 응대, 과장 판매 등 폴더가 분류되어 있어요. 한수진 팀장 것만 20건이 넘네요. 네, 특히 외모나 차림새로 고객 구분하는 게 명확해요. 조사원은 며칠 전 촬영한 영상을 재생합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온 40대 남자가 전시장에 들어서자 수진이 직접 나가 맞이하는 장면이에요. VIP 라운지로 안내하고 커피를 직접 타다 주죠. 바로 다음 영상은 대조적입니다. 작업복 차림의 젊은 부부가 들어오자 수지는 눈길도 주지 않아요. 신입사원에게 응대를 떠넘기고 자리를 뜹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죠? 네, 내일 강민준 대표님께 중간 보고 올라갑니다. 다음 날 저녁 민준은 탐정사무소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소장이 정리된 보고서와 USB를 건네요. 석 달간의 조사 내용입니다. 영상, 녹음, 문서, 증거 모두 합법적으로 수집했습니다. 민주는 보고서를 천천히 넘겨봅니다. 한수진의 고객 차별 사례가 22건, 다른 직원들의 부적절한 응대가 38건, 과장 광고와 강매 사례가 15건. 수치만 봐도 심각한 수준이에요. VIP 고객 관리 매뉴얼도 입수했습니다. 소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거기에는 고객을 A, B, C 등급으로 나누는 기준이 적혀 있어요. 차종, 옷차림, 액세서리로 등급을 판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는 여전히 표정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서류를 쥐는 힘이 조금 세졌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민준은 USB와 서류를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민준의 뒷모습은 무겁게 느껴져요. 그날 밤 민준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USB의 영상들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화면에는 수진이 자신을 무시하던 그날의 장면이 재생되고 있어요. 민준은 마우스를 멈추고 화면을 바라봅니다. 20년 전 민준은 박준호에게 말했었어요. 사업의 본질은 사람을 보는 거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해. 당시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었죠. 하지만 지금 화면 속 매장의 모습은 달라요. 고객을 차별하고 약자를 무시하고 오직 돈만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민주는 모니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봐요. 핸드폰이 울립니다. 김태수에게서 온 문자예요. 형님, 임시주주총회 공고 절차 완료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본사 회의실입니다. 민주는 답장을 보냅니다. 고맙네. 그날 보세. 민주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냅니다. 30년 전부터 써온 수첩이에요. 첫 페이지에는 민준의 필체로 적힌 문구가 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민준은 수첩을 천천히 덮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어요. 다음 주 금요일, 드디어 모든 것이 시작될 날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대한전자 본사 12층 대회의실입니다. 30명의 매장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한수진은 첫 번째 줄 가운데에 당당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적을 믿고 있어요. 오늘 특별감사가 있다던데 뭔 일이래? 옆자리 직원이 수진에게 속삭입니다. 글쎄, 본사에서 정기 점검 아닐까? 우리 매장 실적 좋잖아. 수진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앞을 바라봐요. 이민지는 맨 뒷줄 구석에 앉아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준호 대표가 들어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다들 모였습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섭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회사의 새로운 최대 주주님이 오셨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입니다.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직원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어요. 지금부터 3개월간 우리 강남 매장의 운영 실태를 전면 점검하겠습니다. 준호의 말에 직원들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수진도 처음으로 긴장하는 기색을 보여요. 회의실 뒤쪽 문이 다시 열립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5명이 들어오는데 맨 앞에 선 사람은 강민준입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잘 다림질된 양복, 그리고 변하지 않은 차분한 눈빛. 수진의 눈이 커집니다. 저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아요.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석 달 전 작업복 입고 왔던 그 남자와 지금 정장 입은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해요.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새로운 최대 주주이자 이사회 의장이신 강민준 대표님입니다. 준호의 소개에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민준은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가요. 그의 걸음은 무겁지만 단호합니다. 반갑습니다. 강민준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들립니다.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조금씩 창백해지기 시작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특별감사팀이 여러분과 면담을 진행할 겁니다. 민준 뒤에 선 5명이 앞으로 나옵니다. 변호사, 회계사, 경영 컨설턴트로 구성된 전문가 팀이에요. 감사팀 리더가 노트북을 열어 대형 스크린에 자료를 띄웁니다. 강남 매장 운영 실태 조사라는 제목이 화면에 나타나요. 지난 3개월간의 고객 응대 기록입니다. 화면에 표가 나타납니다. 직원별 고객 응대 건수, 매출, 그리고 고객 만족도가 정리되어 있어요. 한수진의 이름 옆에는 빨간색으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립니다. 옆에 앉은 직원이 수진을 힐끗 쳐다봐요. 고객 민원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민원 목록이 뜹니다. 직원의 무례한 태도, 차별적 응대, 강매 시도, 수진과 관련된 민원이 15건이나 됩니다. 민주는 여전히 단상에 서서 직원들을 바라봐요. 그의 시선이 수진에게 머뭅니다. 수진은 그 시선을 피하려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때 수진의 머릿속에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가요. 석 달 전 작업복 입고 왔던 그 남자. 프리미엄 제품을 보려던 그 사람. 자신이 무시하고 쫓아냈던 그 고객.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손에 쥔 볼펜이 바닥에 떨어져요. 달그락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울립니다. 한수진 팀장님. 민준이 수진의 이름을 부릅니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해요. 네. 면담실로 먼저 와주시겠습니까? 수진은 비틀거리며 일어섭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옆 직원이 수진의 팔을 잡아줍니다. 민주는 수진을 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이 수진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수진은 떨리는 걸음으로 회의실을 나갑니다. 이민지는 뒷자리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면담실은 회의실 옆 작은 방이에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민준과 수진이 마주 앉습니다. 감사팀 변호사 한 명이 옆에서 노트북을 준비해요. 편하게 앉으세요. 민준의 말에 수진은 억지로 의자에 앉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도 못하고 가장자리에만 걸쳐 앉아요. 먼저 최근 3개월간의 실적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자료를 펼칩니다. 수진의 매출은 매장 내 1등이에요. 15억 목표에 17억을 달성했습니다. 실적은 훌륭하시네요. 민준이 말합니다. 수진은 그 말에 희망을 품어요. 감사합니다. 항상 최선을. 하지만 민준이 수진의 말을 끊습니다. 고객 만족도는 최하위입니다. 변호사가 다른 자료를 보여줍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수진의 점수는 30점 만점에 12점이에요. 수진은 변명을 시도합니다. 그건 고객들이 까다로워서. 민주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켭니다. 영상 하나를 재생해요. 화면에는 석 달 전 그날의 장면이 나옵니다. 작업복 입은 민준이 프리미엄 냉장고를 보고 있고 수진이 다가와 무시하는 장면. 여기는 프리미엄 라인이에요. 저렴한 제품은 저쪽에 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또렷하게 들려와요. 영상 속 수진의 표정은 차갑고 오만합니다. 지금 앞에 앉아있는 수진의 얼굴은 창백해요. 이게. 수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주는 영상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어요. 계속 볼까요? 민준이 조용히 묻습니다. 민주는 다음 영상을 재생합니다. 화면에는 일주일 전 노인 고객이 밥솥을 들고 온 장면이 나와요. 수진이 차갑게 반품을 거절하는 모습이 선명합니다. 이미 2주일이 지났네요. 반품 기간은 일주일이에요. 영상 속 할머니의 당황스러운 표정이 클로즈업 됩니다. 수진은 화면을 참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요. 민주는 영상을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장면이 이어져요.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온 중년 남자에게 극진히 대하는 수진의 모습입니다. VIP 라운지로 안내하고 직접 커피를 타다 주고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장면. 고객마다 응대가 다르시네요.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합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져요. 죄송합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립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이건 내부 고객관리 매뉴얼입니다. 팀장님이 직접 작성하신 거죠? 서류에는 고객을 등급별로 나누는 기준이 적혀 있어요. O등급 고급 승용차, 명품 시계나 가방 소지자, B등급 일반 승용차, 평범한 차림, C등급 경차, 작업복, 낡은 옷차림. 이게 무슨 기준입니까? 민준이 묻습니다. 그건 효율적인 응대를 위해서. 수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자신이 작성한 그 문구들이 지금은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져요. 민주는 영상을 계속 넘깁니다. 젊은 부부를 대충 응대하는 장면, 작업복 입은 청년을 무시하는 장면, 저소득층으로 보이는 고객에게 제품 설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장면. 총 22개의 영상이 이어집니다. 수진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지만 아픈 줄도 모릅니다. 마지막 영상입니다. 변호사가 말합니다. 화면에는 직원 휴게실 장면이 나와요. 다른 직원들이 수진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입니다. 팀장님 요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고객한테 저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영상이 끝나고 화면이 꺼집니다. 면담실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비로소 깨닫습니다. 변명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변호사가 공식적인 어조로 묻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젓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모든 것이 사실이고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입니다. 민주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갑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빌딩들이 보여요. 그는 한참 동안 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엽니다. 한수진 팀장. 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왜 이렇게 일하셨습니까? 민준의 질문에 수진은 말문이 막힙니다. 왜였을까요? 수진의 머릿속으로 과거가 스쳐 지나갑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남들보다 못한 옷을 입고 학교에 가던 날들,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밤낮으로 아르바이트 하던 시간들, 드디어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의 안도감. 저도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해요. 항상 무시당하며 살았어요. 옷이 낡았다고, 돈이 없다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싶었어요.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고 싶었어요. 민주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제가 무시당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수지는 자신의 손을 바라봅니다. 떨리는 손, 더러워진 마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 의자에서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입니다. 민준이 천천히 돌아섭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경멸도 없어요. 다만 깊은 안타까움만이 서려 있습니다. 저도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듭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맨손으로 시작했어요. 30년 전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죠. 민주는 자신의 손을 펼쳐봅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 노동의 흔적이 남은 손. 그래서 더 잘 압니다. 가난하다는 게, 무시당한다는 게 얼마나 아픈지. 민준의 말에 수지는 더욱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경험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민준이 수진 앞으로 다가옵니다. 당신은 반대의 길을 선택했군요. 당신이 당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하는 길을.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러내릴 뿐이에요. 석 달 전 제가 매장에 갔을 때 기억하십니까? 민준이 묻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저는 아들의 신혼살림을 준비하러 갔었어요. 아들에게 좋은 걸 사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민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 옷차림만 보고 저를 쫓아냈죠. 수지는 자신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쌉니다. 부끄러움과 후회로 온몸이 떨려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합니다. 회사 규정 위반 15조항에 해당됩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해고 되는 건가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창가로 걸어가 멀리 보이는 하늘을 바라봐요. 오늘 면담은 여기까지입니다. 나가보세요. 변호사가 통보합니다. 수지는 비틀거리며 일어섭니다. 문 앞까지 가다가 뒤를 돌아봐요. 민주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부릅니다. 민준이 고개를 돌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은 깊이 허리를 숙이고 면담실을 나갑니다. 복도를 걷는 수진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가는 길이 끝없이 길게 느껴져요.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수진의 등을 찌릅니다. 이민지가 복도에서 수진을 마주칩니다. 민지는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해요. 팀장님, 괜찮으세요? 수진은 민지를 바라봅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시하고 괴롭혔던 신입사원. 그 신입사원이 지금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어요. 미안해. 민지야, 정말 미안해. 수진은 그렇게 말하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갑니다. 거울 앞에 선 수진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봐요. 화장이 번진 얼굴, 빨갛게 충혈된 눈. 거울 속 자신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집니다.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추악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수지는 세면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떨굽니다. 눈물이 세면대 위로 뚝뚝 떨어져요. 그날 오후 박준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감사팀이 작성한 중간 보고서가 놓여 있어요. 한수진을 포함한 5명의 직원에 대한 징계 권고안입니다.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와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을 맞이합니다. 스승님, 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20년 만에 부르는 그 호칭이 낯설면서도 그립습니다. 앉게. 민준이 소파를 가리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요. 한동안 침묵이 흐릅니다. 준호는 차마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엽니다. 20년 전 내가 자네에게 뭐라고 했었지? 준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라요. 20년 전 준호는 사업 실패로 10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를 피해 다니며 삶을 포기하려던 순간이었죠. 그때 민준을 만났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사업의 본질은 사람을 보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맞아. 민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고객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민준은 준호를 바라봅니다. 20년 전 빚에 쪼들리던 청년은 이제 중견기업의 대표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네를 처음 봤을 때가 기억나네. 민준이 천천히 말을 시작합니다. 비 오던 날이었어. 강남역 앞 골목에서 자네가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더군. 준호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던 날. 내가 물었지. 왜 우냐고. 자네가 말했어.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버렸다고. 민준의 목소리가 조용히 이어집니다. 채권자들은 돈만 찾고 친구들은 연락을 끊고 심지어 가족들도 등을 돌렸다고. 준호는 고개를 더 깊이 숙입니다. 그때 내가 자네에게 밥 한 끼 사줬지. 그리고 물었어. 사업을 다시 하고 싶으냐고. 네. 기억합니다. 자네는 대답했어. 하고 싶지만 이제 누구도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민주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날의 준호 얼굴이 떠올라요. 내가 자네에게 3천만 원을 줬어. 담보도 보증도 없이 그냥 믿음만으로. 준호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말했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지금 자네는 남루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더라고. 민준이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그 돈으로 자네는 다시 일어섰어.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지. 스승님, 죄송합니다. 준호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난 스승님의 가르침을 잊었습니다. 성공하면서 교만해졌어요. 민주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자네 회사가 커지는 걸 멀리서 지켜봤네. 뿌듯했어. 내가 믿었던 사람이 성공했으니까. 하지만 민준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납니다. 자네가 성공하면서 직원들도 변했더군. 고객을 돈으로만 보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준호는 대꾸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에요. 석 달 전 그날 난 자네 회사 매장에 갔었네. 민준이 말을 잇습니다. 아들 민수가 결혼해서 신혼살림을 차리는데 좋은 가전제품을 사주고 싶었어.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작업복 차림으로 갔더니 자네 직원이 날 쫓아내더군. 스승님, 구경만 하지 말라고, 돈 있으면 가전제품이나 사라고.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지만 그 안에 담긴 상처가 느껴집니다. 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자신의 직원이 은인을 그렇게 대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어요. 스승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준호가 소파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습니다. 일어나게. 민준이 준호를 일으켜 세웁니다. 난 복수하러 온 게 아니야. 그럼 자네를 깨우러 왔네. 자네가 잊어버린 걸 되찾게 하려고. 민준이 준호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20년 전 내가 자네를 믿었던 건 자네의 눈빛 때문이었어. 돈도 없고 옷도 남루했지만 자네 눈에는 사람을 향한 진심이 있었거든. 준호는 민준의 말을 듣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네 회사는 어떤가? 돈 있는 사람만 대접하고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고. 민준이 책상 위에 보고서를 들어 올립니다. 이 보고서를 봤네. 고객 차별, 부당 응대, 약자 무시. 이게 자네가 만들고 싶었던 회사인가? 아닙니다. 준호가 고개를 젓습니다. 자네는 사람을 보는 눈을 잃었어. 실적에 눈이 멀어서. 민준이 보고서를 다시 내려놓습니다. 한수진 팀장을 봤네. 그 사람도 가난하게 자랐더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워. 자신이 당했던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되풀이하고 있으니. 민준은 한숨을 쉽니다. 준호야. 민준이 20년 만에 준호의 이름을 부릅니다. 네, 스승님. 이번 일로 회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야. 오히려 제대로 된 회사로 만들려는 거네. 준호가 고개를 듭니다. 한수진을 해고하지 말게. 네. 준호가 놀라 민준을 바라봅니다. 대신 기회를 주게. 마지막 기회를. 민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신입사원으로 다시 시작하게 해. 3개월간 현장에서 고객을 직접 만나고 진짜 서비스가 뭔지 배우게 하게. 스승님, 사람은 변할 수 있네. 자네가 그랬듯이 나도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준호는 민준의 따뜻한 마음에 또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준호야. 네, 스승님. 이제부터 회사를 바꾸게. 고객 등급제 같은 건 없애버리고 모든 고객을 똑같이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게.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준이 준호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내가 자네를 믿었듯이 자네도 사람을 믿게. 그게 진짜 성공이야. 준호는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가르침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은 미소를 짓습니다. 20년 전 빚더미에 앉아 울던 청년이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가보게. 할 일이 많을 거야. 네, 스승님.
준호가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민준이 다시 부릅니다. 준호야, 한 가지 더. 네. 신입사원 이민지 말이야. 준호가 귀를 기울입니다. 그 친구 좋더군. 석 달 전에도 날 제대로 대해준 유일한 직원이었어. 민준의 눈에 온기가 스칩니다. 고객 서비스 개선팀 같은 거 만들면 그 친구를 리더로 세워보게.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준호는 깊이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갑니다. 혼자 남은 민주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석양이 지고 있어요. 민주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냅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그 문구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민준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월요일 아침 대한전자 본사 대강당에 전 직원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전국 각 지점에서 온 직원들이 자리를 채워요. 단상 위에는 박준호 대표와 민준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준호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떨립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대표로서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강당이 술렁입니다. 대표가 직원들 앞에서 사과하는 모습은 처음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숫자만 쫓았습니다. 매출, 실적, 목표, 정작 중요한 걸 잊었습니다. 준호는 숨을 고릅니다. 고객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돈으로만 봤습니다. 강남 매장 직원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특히 한수진은 맨 뒷줄 구석에 앉아 눈물을 훔쳐요. 오늘부터 모든 것이 바뀝니다. 준호가 스크린을 가리킵니다. 화면에 새로운 경영 방침이 나타나요. 첫째, 고객 등급제를 완전히 폐지합니다. 강당이 다시 웅성거립니다. 등급제는 1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시스템이에요. VIP 고객이든 일반 고객이든 모든 분들을 똑같이 존중합니다. 차별은 없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둘째, 직원 평가 기준을 바꿉니다. 매출이 아니라 고객 만족도로 평가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나옵니다. 셋째, 부당한 응대로 적발된 직원은 즉시 재교육에 들어갑니다. 준호는 한수진 쪽을 바라봅니다. 한수진 팀장을 비롯한 5명의 직원은 오늘부터 3개월간 신입사원 교육을 받습니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을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해고가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다시 배우고 다시 시작하는 기회입니다. 준호가 민준을 바라봅니다.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요. 이제 강민준 이사회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민준이 마이크 앞으로 나섭니다. 강당이 조용해집니다. 저는 30년 전 빈손으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민준의 차분한 목소리가 강당을 채웁니다. 배관일을 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죠. 작업복은 항상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신발은 헤어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민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때 저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게 어떤 건지 알았습니다. 옷차림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당하는 게 얼마나 아픈지. 민준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경험에서 배웠습니다. 절대 남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자고. 그가 청중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여러분, 고객의 지갑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시오. 옷이 아니라 눈빛을 보십시오. 민준의 말에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석 달 전 저는 여러분 매장에 갔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으로. 강남 매장 직원들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아들 결혼 선물로 가전제품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쫓겨났죠. 강당이 숨죽입니다. 그날 저를 제대로 대해준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신입사원 이민지 씨. 민지가 깜짝 놀라 일어섭니다. 주변 직원들이 그녀를 바라봐요.
민지 씨,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민지는 떨리는 걸음으로 단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어요. 이 직원은 제 옷차림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객으로 존중해줬습니다. 민준이 민지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오늘부터 이민지 씨는 고객 서비스 개선 TF팀 리더로 임명됩니다. 강당의 박수가 터집니다. 민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봐요. 준호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제가 특별한 건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냥 당연한 걸 했을 뿐인데 그게 특별한 겁니다. 민준이 말합니다.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어렵고 소중한 거죠. 민지는 깊이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준호가 다시 마이크를 잡습니다. 다음 주부터 전 직원 대상 고객 서비스 교육이 시작됩니다. 화면에 교육 일정이 나타나요. 외부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모두 성실히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한수진을 바라봅니다. 수진 씨,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수진은 놀라 일어섭니다. 그녀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가요. 마이크 앞에 서자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녀는 청중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입니다. 고객을 차별했고 약한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당했던 일을 똑같이 남에게 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저도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무시당하며 살았고요. 그래서 성공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울먹입니다. 성공하면서 제가 더 추악해졌습니다. 제가 싫어했던 사람들처럼 되어버렸어요. 강당이 조용합니다. 몇몇 직원들도 눈물을 훔칩니다. 3개월간 처음부터 다시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람이 되겠습니다. 수진이 다시 깊이 인사합니다.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와요. 처음에는 몇 명, 그러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수진은 단상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갑니다. 옆자리에 앉은 민지가 수진의 손을 잡아줘요. 수진은 민지를 바라보며 작게 웃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빠져나갑니다. 강남 매장 직원들이 수진 주위로 모여들어요. 팀장님, 아니, 수진 씨,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우리도 잘못했어요. 팀장님만 탓할 수 없어요. 맞아요. 우리도 똑같이 했잖아요. 직원들이 수진을 위로합니다. 수진은 그들을 보며 눈물을 흘려요. 고마워. 다들 고마워. 민지가 수진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우리 함께 잘해봐요. 응, 그래. 함께. 한편 복도에서 민준과 준호가 걷고 있습니다. 스승님,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가 말합니다. 할 일은 이제부터네. 문화를 바꾸는 건 시간이 걸려.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민주는 복도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나는 이제 물러나겠네. 네. 준호가 놀라 민준을 바라봅니다. 자네가 할 수 있어. 이제 자네 회사야. 민준이 준호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가끔 소식이나 전하게. 잘 되고 있는지. 네, 스승님. 꼭 그러겠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눕니다. 20년 전의 약속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6달이 흘렀습니다.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토요일 오후 대한전자 강남 전시장은 활기로 가득해요. 입구에 걸린 현수막에는 모든 고객은 우리의 소중한 가족입니다라는 문구가 선명합니다. 전시장 안쪽에서 한수진이 젊은 부부를 응대하고 있어요. 남편은 작업복을 입고 있고 아내는 임신한 배를 안고 있습니다.
첫 아기시라고요? 축하드려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묻어납니다. 예전에 차갑고 계산적이던 말투는 온데간데 없어요. 냉장고는 이 제품이 용량도 크고 소음도 적어서 아기 키우기 좋으세요. 수지는 꼼꼼하게 제품을 설명합니다. 가격이 아니라 고객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젊은 남편이 망설이며 말합니다. 괜찮아요. 할부도 되고 지금 프로모션 중이라 부담 덜 하실 거예요. 수지는 여러 옵션을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부부는 고민 끝에 냉장고와 세탁기를 주문하기로 결정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분 덕분에 좋은 제품 샀어요. 젊은 아내가 환하게 웃습니다. 수진도 따라 웃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입니다. 부부가 나간 후 옆에서 이민지가 다가옵니다. 민지는 이제 팀장 배지를 달고 있어요. 수진 씨,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보여요? 수진이 수줍게 웃습니다. 네. 예전에 당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민지가 수진의 어깨를 다독입니다. 고마워요, 민지 씨. 당신이 많이 도와줬어요. 우리 이제 팀이잖아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광경이에요. 본사에서는 박준호가 원래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각 지점의 고객 만족도 그래프가 나타나 있어요. 모든 지점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간 고객 만족도가 평균 48% 상승했습니다. 경영지원팀장이 보고합니다. 특히 강남 매장은 65%나 올랐습니다. 준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대표님, 재무팀장이 손을 듭니다. 매출도 전년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회의실에 감탄의 목소리가 흘러나와요. 고객 만족도를 올렸더니 매출도 자연스럽게 따라온 것입니다. 이게 진짜 성공이군요. 준호가 중얼거립니다. 스승 민준의 말이 떠올라요. 사람을 보면 돈은 따라온다. 회의가 끝나고 준호는 창가에 서서 강남 거리를 내려다봅니다. 핸드폰을 꺼내 민준에게 문자를 보내요. 스승님, 회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언제 한번 들러주세요. 잠시 후 답장이 옵니다. 잘하고 있네. 조만간 들르겠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그날 오후 4시 강남 전시장 주차장에 낡은 1톤 트럭이 들어섭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민주는 여전히 작업복 차림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조수석에서 젊은 남자가 내리고 뒷좌석에서는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내려요. 아버지, 제가 안을게요. 아들 민수가 아기를 받아 안습니다. 민준의 손주, 이제 3달 된 여자아이예요. 우리 손주 무거워졌네. 민준이 아기 볼을 살짝 꼬집으며 웃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할아버지의 행복한 미소가 가득해요. 아버지, 정말 여기서 사도 돼요? 지난번에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달라. 민준이 전시장 입구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세 사람은 전시장으로 들어갑니다. 입구에서 민지가 먼저 민준을 알아봐요. 어서 오세요, 의장님.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의장은 무슨 그냥 민준이라고 불러요. 민준이 손을 내저으며 웃습니다. 손주 보러 오셨어요? 어머, 정말 예쁘네요. 민지가 아기를 보며 감탄합니다. 손주 육아 가전 좀 보려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민지가 앞장서서 안내합니다. 육아 제품 코너로 가는 길에 수진과 마주칩니다. 수진은 민준을 보자 잠시 멈칫합니다. 그러나 이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요. 의장님 오셨어요. 수진 씨, 잘 지냈어요?
민준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네,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수진의 눈빛이 맑습니다. 예전에 계산적이고 차갑던 눈빛과는 완전히 달라요. 손주분이세요? 정말 이쁘네요. 수진이 아기를 보며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아기 키우려면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과 민지가 함께 민준 가족을 안내합니다. 공기청정기, 젖병 소독기, 아기 모니터까지 꼼꼼하게 설명해요. 가격이 비싼 제품을 권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제품을 추천합니다. 이 공기청정기는 소음이 거의 없어서 아기 잠 잘 때 켜놔도 돼요. 수진이 제품을 시연하며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젖병 소독기는 에너지 효율이 좋아서 전기료 부담도 적어요. 민지가 덧붙입니다. 민주는 두 사람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6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에요. 다 좋네요. 이거 전부 주문할게요. 민준이 결정하자 며느리가 놀라 말립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 많아요. 괜찮아. 우리 손주 위한 거야. 민준이 손자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계산을 하는 동안 박준호가 전시장으로 들어옵니다. 민준에게 문자를 받고 급히 달려온 것이에요. 스승님, 준호가 반갑게 다가옵니다. 준호야, 회사 분위기 정말 좋아졌더군. 민준이 전시장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스승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자네가 잘한 거지.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눕니다. 준호는 수진과 민지를 보며 말합니다. 저 두 사람, 이제 우리 회사 최고의 팀이에요. 그래 보여. 보기 좋아. 민준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계산이 끝나고 민준 가족이 전시장을 나서려 할 때 수진이 다가옵니다. 의장님, 응?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수진이 깊이 허리를 숙입니다. 기회는 자네가 스스로 만든 거야. 나는 그저 지켜봤을 뿐이야. 민준이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하세요. 고객의 마음을 보는 거 잊지 마시고. 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에요. 민준 가족은 전시장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트럭에 오르기 전 민준은 마지막으로 전시장을 돌아봐요. 유리문 너머로 수진과 민지가 다른 고객을 정성껏 응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 저번에 여기서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응? 아무 일도 없었어. 민준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잠시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뿐이야. 민수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더 묻지 않습니다. 트럭이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백미러에 비친 전시장이 점점 멀어져요. 민주는 백미러를 보며 잔잔하게 미소 짓습니다. 강남 거리를 달리는 낡은 트럭. 차 안에서는 아기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민주는 핸들을 잡은 채 창밖을 바라봐요.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고 푸릅니다. 30년 전 이 거리를 처음 밟았을 때가 떠올라요. 빈손으로 올라와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던 시절.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날들. 하지만 민주는 그 시절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난했기에 사람의 소중함을 알았고 무시당했기에 타인을 존중하게 됐어요. 그 경험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뀝니다. 민주는 트럭을 멈추고 옆자리를 바라봐요. 아들이 아기를 안고 흔들고 있고 며느리가 그 모습을 사진 찍고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순간이에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민수가 말합니다. 뭐가?
이렇게 손주까지 챙겨주시고 저희한테 너무 잘해주세요. 아들한테 잘해주는 게 당연한 거지. 민준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뀝니다. 트럭이 다시 출발해요. 저녁 무렵 민주는 자신의 배관 회사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수첩을 꺼내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30년 전 적어둔 그 문구를 다시 읽어봅니다. 민주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이 내리고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져요. 이 도시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작업복을 입고 낡은 신발을 신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민주는 그들이 무시당하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세상. 돈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세상. 그것이 민준이 평생 지켜온 신념이고 앞으로도 지켜갈 가치입니다. 민준은 사무실 불을 끄고 나섭니다. 주차장에 낡은 트럭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민준은 트럭에 올라타 시동을 겁니다. 트럭이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민준이 남긴 가르침은 사라지지 않아요. 박준호의 회사에서, 한수진의 마음속에서, 이민지의 행동에서 그 가르침은 계속 이어지고 퍼져나갈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 그것이 진짜 성공의 시작입니다.